소상공인들의 확실한 행복을 위해 굿모닝 소확행 리포터 김영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현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우리 지난해에는요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면 간이 가세자, 네. 그리고 연 매출이 그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가세자, 맞죠? 네, 맞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요 굿모닝 소확행 어떤 세무 상식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소상공인들을 울상짓게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어떤 건가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매출이나 매출과 관련된 소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소비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라든가 기타 경비, 이걸 모두 차감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세금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절세 비법을 알아보러 한번 떠나볼까요? 네. 굿모닝 소확행 출발합니다. 하시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비법에 앞서 먼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고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고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말 그대로 종합적인 과세소득 금액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내가 맘대로 부가가치세를 조정하거나 소득을 조작할 수는 없는 법. 대체 어떻게 해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건지 굿모닝 소확행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으로 딱 이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이거요? 이게 네. 도대체 뭘까요? 빨리 알려주세요. 이것만 잘 챙겨도 절세가 가능하다? 그 비법을 손에 쥐고 오늘도 인천의 소상공인 한 분을 직접 찾아왔는데요. 송도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광호 씨는 세금 폭탄을 맞을까 정말 두렵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요즘 세금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매출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 세금은 다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고민이죠. 그렇군요. 정말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세무사님 방금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우리 사장님의 이 주름이 쫙 펴질 수 있도록 우리 절세 비법도 공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게 SOS 긴급 점검도 얼른 들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긴급 점검해서 사장님의 세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주름이 쫙 펴질 수 있는 절세 미남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굿모닝 SOS 긴급 점검 시작! 비법 공개에 앞서서 오늘도 매의 눈으로 사장님의 가게와 매출 상태 등을 확인하는데요. 가게 안을 꾸민 인테리어부터 주방 설비, 각종 지출 영수증과 공과금 고지서까지 정말 꼼꼼히 살펴봅니다. 아니 세무사님 이제 긴급 점검 끝난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비법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절세를 할 수 있는 비법 먼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우리 김영미 리포터가 너무 궁금해하니까 제가 절세 비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세 비법 중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영수증이요? 네, 아니 뭐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건가요? 진짜예요. 이 영수증이 절세의 기본이고 절세의 시작입니다. 영수증이요? 근데 네. 너무 모으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영수증 모으기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영수증을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동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절세 비법이라더니 영수증을 내보이는 세무사님? 저처럼 에이 뭐야? 실망하신 사장님들 많으시죠? 하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바로 이 영수증이 매입과 매출, 즉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증빙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인정영수증이 필요하답니다. 적격증빙 인정영수증은 크게 4가지,
1번 세금 계산서, 2번 면세 사업자 등이 발급하는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과 신용 체크카드 영수증이 이에 속하는데요. 만약 프리랜서 등의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사람들과의 거래 시에는 원천 징수 영수증 또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사장님께서는 영수증을 참 잘 모아주셨네요. 이렇게 카드 영수증도 있는데 영수증 중에 이런 간이 영수증도 보입니다. 이런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간이 영수증에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느냐? 아닙니다.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3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만 원을 넘어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간이 영수증을 모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그럼 네. 이 간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는 적용이 안 되고 종합소득세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간이 영수증에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 공제라는 그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고 종합소득세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사장님 지금처럼 잘 모아주신 것처럼 간이 영수증 잘 모아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간이 영수증도 나름대로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 괜찮습니다.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간이 영수증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미리 냈던 부가가치세, 똑똑하게 다시 돌려받아보자. 이광호 사장님의 경우 약 최근 300만 원 정도를 인테리어에 투자했고요. 일반 과세자로 등록된 사장님의 경우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100%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사업에 필요해 지출한 비용에서 부가가치세가 붙은 다른 지출 영수증들 또한 그 금액을 참고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국세청에 잘 신고를 한다면 이 역시 100%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적용 방법이 다르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된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훨씬 유리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신고 후에는 증거가 되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5년간 보관을 하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요. 부가가치세는 정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소득세는 도대체 어떻게 아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텐데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영수증 먼저 잘 챙기시면 됩니다. 영수증. 그럼 다시 영수증 속으로. 일단 사장님의 연매출을 살펴볼까요? 사장님의 사업소득인 연매출을 살펴보면 4억 2천으로 적지 않은 금액. 하지만 임대료,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과금, 재료비,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보통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매출이 많으니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우리 사장님처럼 억울한 마음이 드는 사장님들 아마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 역시 부가가치세 때처럼 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 경비 처리를 잘 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적격증빙 인정 영수증을 근거로 종합소득세에서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그 예시로 사장님은 가게에서 재료비로 매달 1,400만 원의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의 총 매출에서 재료비로 지출한 1,400만 원은 사업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비용, 즉 경비로 가늠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이 재료비에 대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 재료비처럼 사업 경비로 인정이 되는 지출을 많이 등록하면 할수록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적은 세율이 부과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세무사님. 그러면 이제 경비 처리를 무조건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모든 경비가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고요? 인테리어, 주방 집게 등의 고정자산 취득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조금 다른데요. 지출은 했지만 고정자산인 기기 등이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출은 지출. 그럼 어떻게 이 돈을 경비 지출로 인정받느냐? 바로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감가상각비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앞서 말한 주방 기기 등이 이에 속합니다. 간단히 말해 구입한 기기를 사용한 연수에 따라서 이를 처분했을 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감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감가상각비 계산에는 정액법, 정률법 등 다양한 계산 방법이 적용되는데요. 그중 정률법을 기준으로 냉장고 마련에 1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을 하면 냉장고의 사용 가능 연수인 내용 연수 5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든 부분을 일종의 가계부인 간편장부 혹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 복식장부에 기입해 역시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여기서 간편장부는 2페이지로 구성된 간단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방식이고 복식장부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전부 작성해 신고하는 방식인데요. 만약 간편장부 대상인 사업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떠세요, 사장님? 우리 세무사님께서 우리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영수증 처리, 즉 비용 처리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많이 도움 되셨어요? 네, 생각보다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많아서 확 세금을 줄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무사님, 그러면은 우리 아까 앞서 말씀해주시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비용 처리로 인정이 되는 지출? 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실 거죠? 네, 그럼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비용 처리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업을 할 때 차량을 구입 시에는 차량 감가상각 비용 연 800만 원을 한도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별 소비세가 붙지 않는 차량의 한해는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등의 차종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매 나오는 정기요금 등의 공과금 또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과금 비용 처리 시에는 고지서도 세금 계산서와 동일 취급하기 때문에 일단 고지서를 잘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사업자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고지서가 나와야 하니 이 점 주의하세요. 세 번째, 개인 사업자 명의의 핸드폰 요금은 통신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사업자 전화요금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경조사 비용 역시 거래처 또는 단골 고객의 결혼, 장례, 돌잔치 등에 지출한 경조사 비용에 대해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증빙 자료로는 청첩장, 부고장, 돌잔치 초대장 등을 모아두셔야 하고 모바일로 받으셨을 경우에는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셔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추가 꿀팁, 많은 영수증 등 어떻게 챙기지?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해당 카드로 결제된 내용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고 하니 사업자 카드 등록 꼭 하시고요. 우리 인천의 사장님들은 인천 이음카드를 사용하면 재료비 등을 가맹점에서 구매할 때 인천 이음카드 이용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오늘 신현찬 세무사님과 함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 비법 알아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많은 분들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기셔서 절세 혜택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성실신고 지원 메뉴 그리고 절세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웃게 하는 굿모닝 소확행 이번에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천 시민 또 인천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꼭 필요한 주제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